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박강선님이 리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로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리퍼드 앵글이라고 하는 걸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리퍼드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IK를 적용할 때 IK의 팔꿈치나 무릎의 방향을 조정해주는 부분이 이 프리퍼드 앵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조인트가 있습니다.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만든 조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만든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IK를 적용했을 때 꺾여 있는 부분은 이렇게 꺾인 방향으로 여기를 팔꿈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임의로 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평으로 이렇게 적용한 거는 얘가 어느 방향으로 꺾일지에 대한 걸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방향이 임의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임의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축의 조인트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조정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 우선 돌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라고 하면 돌려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Set Preferred Angle이라고 하는 걸 해줍니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해주겠다 라고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 이렇게 처음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델링에 따라 달라요. 모델링이 이렇게 딱 쫙 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모델링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다라고 하면 그대로 꺾어 주셔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조인트에 관련된 뭐 모델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특정 방향으로 접어놓고 프리퍼드 앵글을 하게 되고 IK를 적용하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그 방향으로 이제 조인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프리퍼드 앵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해보게 되면 속성창에 이렇게 조인트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셀 프리퍼드 앵글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프리퍼드 앵글이라고 하는 항목에 수치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0의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돌려주고 셀 프리퍼드 앵글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꺾어줄 거라는 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조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돌아가 있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인트 오리엔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IK를 했을 때 팔꿈치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뭐 두 가지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그 스캐닝이 된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뭐 류의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는 오브젝트 조인트는 가만히 놔두고 여기는 이 스캐닝된 오브젝트를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락이라고 하는 게 걸리게 됩니다. 왜 락이 걸렸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움직이지 말라고 락을 임의로 걸어주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라고요.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버텍스 아니면 F8번 눌러서 버텍스 형태로 컴포넌트 모드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여기 있는 조인트 선택해서 돌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원하는 형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지 말라고 락을 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선택해서 컴포넌트 모드로 돌아간 다음에 뭐 페이스나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락을 걸어 놓는 거니까요. 그거는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치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조인트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원점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점을 맞춰가지고 쭉 조정해 놓으면 되겠죠. 가장 루트 조인트를 선택해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얘 루트의 움직임, 트랜스 값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움직여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 조인트 연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조인트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조인트,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조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명칭에 대한 걸 조금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는 동그란 부분과 삼각형 형태의 모양을 우선은 구분해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부분은 조인트, 그리고 삼각형 부분은 본이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조인트는 관절, 본은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아웃라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 하이라키 구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의 삼각형이 넓은 쪽이 부모, 좁은 쪽이 자식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위로 내려가는 연결 구조라는 걸 여기는 이 그림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층 구조 형태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연결을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걸 선택하고 컨트롤 P라는 언페런트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빼주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얘는 자식이 없다, 최상위 부모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그 밑에 있는 자식을 선택을 하고 언페런트 하게 되면 부모의 연결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본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페런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어요. Shift P의 단축키입니다. P는 페런츠의 단축키고요. Shift P 언페런츠 단축키입니다. 에디트에 있어요. 페런츠, 언페런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게 되면 단순히 연결이 안 돼 있는 이렇게 딱 따로 떨어져 있는 조인트로 이제 표현되게 돼요. 그럼 연결을 시켜줄 때는 자식을 먼저 선택하고요. 부모를 선택한 다음에 페런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자식, 부모, 페런츠, 자식, 부모, 페런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부모는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하나의 부모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와 여기는 오브젝트 이렇게 페런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자식은 부모가 존재하지만 여기 있는 걸 선택하고 페런츠 하게 되면 부모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요. 그러면 그 전에 부모는 연결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요. 가장 루트가 되는 부분, 얘하고 페런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얘가 가장 부모가 되고 계층 구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 있는 이 부모가 얘가 부모가 되고 나머지가 자식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뭐 이런 명령어도 있습니다. 조인트에 리페런트, 리루트 조인트 스켈레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루트가 되고 하위에 있는 조인트들이 이렇게 계층 구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페런트, 언페런트 그리고 이런 계층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부모에는 두 자식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한 자식이 두 부모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 우선은 명심해줘야지 이 조인트 연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턱 관절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 관절 조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목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머리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트를 만들어 준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턱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턱을 이제 만들어 줄 텐데요. 이럴 때는 조인트를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회전한 축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단일 조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턱 조인트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줍니다. 턱 관절, 그리고 이렇게 해줍니다. 뭐 사실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클릭하고 위쪽 입술,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나중에 스캐닝 할 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한 위치 선정이고요. 실제로는 의미가 없긴 합니다. 여기는 이 턱 관절,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턱의 위치, 턱이 회전하는 그 위치에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길 중심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위쪽은 의미는 없어요. 여기는 사실상 이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에는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턱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조인트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뭔가 이렇게 조인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뭔가 잘못 만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조인트 여러 개의 자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위에 있는 턱 부분 조인트를 이용해서 나중에 입을 벌리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조인트를 이용해서 입 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바인드 블렌드 쉐입이라는 걸 이용해서 입을 벌리는 동작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러 번의 경험을 계속 쌓다 보면 아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